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할 때 이산 확률 변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산 말고 연속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지. 연속 확률 변수. 오늘은 요걸 할 거예요. 양이 좀 많죠. 왜냐면 이게 끝까지 다 뽑았어 그냥. 뒤에 보면은 통계적 추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은 만약에 시간이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정규분포까지 하고 통계적 추정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못 푸는 게 문제인데 본인들이 좀 풀어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해? 하지. 니네가 안 듣는 거지? 왜 학교에서 하는데 안 들어? 내가 안 해줘도 되잖아. 학교에 듣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었어? 안 돼?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연속확률 변수를 할 건데요. 얘는 범위로 들어간다 그랬죠, 선생님이. 얘는 카운팅, 이제 개수로 들어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이름을 따졌을 때 얘는 뭐야? 질량 함수. 얘는 밀도 함수. 얼마나 꽉 차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항분포. 얘가 뭐라고요? 정규분포. 이렇게. 이항분포, 정규분포.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겠네? 대충 설명이 되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 대충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속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걸 주냐면 범위를 둬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산을 하면 보통 뭘 썼어요? 평균을 구한다고 해도 이제 시그마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원래는 인테그랄을 쓰죠. 왜냐하면 범위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연속인 그래프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그래서 정의 여기 알파, 베타. 이게 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는 1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규 과정에서 이 인테그랄이 생략돼요.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뜻은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걸 구한다는 거죠. 얘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적분에서 한 직선은 넓이를 치지 않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뭘 의미한다? 만약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라고 해서 이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그럼 이 fx도 밀도 함수가 되는 건데 성질이 이 fx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확률이니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끝부터 이 끝까지의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가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의 끝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이 시그마를 인테그랄을 썼기 때문에 되게 양이 많았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여기 뭐 0부터 만약에 뭐 2까지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직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뭘까? 이 값이 뭘까? 1이겠죠. 그래야 넓이가 1이 되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얼마일 때, 여기가 얼마일 때, 뭐 여기 넓이 구한다, 이런 넓이 구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직선 형태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왜? 저거는 직선이니까 사다리꼴이라던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처음엔 다 그런 형태들이에요. 직선 봐봐. 1218번까지 다 직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51페이지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런 다음에 바로 정규로 넘어가요. 원래 옛날에 이 전전 계정에서는 이 연속 확률범 그 함수의 성질이 겁나 많았거든요. 한 유형이 한 3, 4개 더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정규로 넘어갑니다. 자, 정규분포로 가겠습니다.
너 왜 달라고 한 거야? 수업 시간 다 들었으면서. 하지 말걸. 내신은 뭐하게. 이게 또 확통에 신경 쓰면 또 미적분 못 보는 거 아니야? 하긴 그냥 했어도 못 봤을 것 같긴 한데. 보시죠. 자, 정규분포는 뭐예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나한테 여기 들은 사람 이거 다 처음 듣니 나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확통? 그런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곡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꽤 길어요. 근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현상,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모든 일, 그 다음에 확률적인 부분을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잘 나오는 곡선이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254페이지에 fx 형태가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에서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해서 요 n은 시행횟수, 요거는 한 번의 확률 이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는 뭐?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확률밀도 fx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 2파이 밑에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이 좀 더러워요. 더러운데 이 곡선이 이렇게 되는 종 모양의 대칭형. 왜 대칭형이에요? 여기 위에 봐봐. 분모. 분모 보면 여기에 변수가 x니까 x-m의 제곱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2차니까 저 위에가 m 해서 대칭이죠. 여기서 m으로 넘나 m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 양쪽에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가 들어가는 게 두인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밑에도 들어가요. 아시겠죠? 오케이? 저 공식을 외울 필요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내가 이걸 완벽한 곡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자연현상.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가 대학에 가서 만약에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대학에서 쓰는 종류 두 개죠. 하나는 연구 논문, 하나는 실험 논문이라고 해요. 연구 논문에도 이게 나오고 실험 논문은 무조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교육대학원을 나오는데 어떤 학원의 수업에서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비교군과 이제 실험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A 클래스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는 수업을 하고요. B 클래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써요. 그럼 이 방법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끝나고 나서 얘네들 테스트를 본 다음에 여기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그 결과를 통계치로 보여줄 때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가 안 나오면 이 실험 논문은 망한 거예요. 교수님이 나왔냐? 보여봐. 딱딱 숫자 때려놓고 그 그래프를 논문에다 딱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그래프를 넣었을 때 얘가 너무 완만해서 이쪽이 더 진짜 잘못한 실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쓸데가 없는 게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이거는 실험한 수업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수업이 더 나았다. 망한 거죠. 내가 얘기하는 그 결과가 망한 거니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니네가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옛날에는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잘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보다 실험 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 만들어졌나 아니냐고 할 때 실험 결과를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여기 가운데가 평균. 잘하는 애 조금, 중간이 많고 못하는 애 조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나와요? 요새는 이렇게 나오죠. 1등급. 중간 없고 다 못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연현상이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니네가 나중에 논문을 써야 돼. 얘들아, 이거 나중에 만약에 논문 쓰면 수학과 친구들을 한 명 사고 놓으세요. 통계학과나 무조건. 그래서 걔네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뻥인 것 같지? 잘 기억해라. 선생님이 수학교육 대학원이라서
우리 교육대학원의 모든 친구들이 다 나한테 이거 부탁했어요. 왜냐면 이거 수치만 잘못 넣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가라로 만들어야 돼. 숫자 좀 바꿔야 돼. 그래 이거 나와. 안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 되니까요. 논문 탈락하면 한 학기 더 다녀야 됩니다. 대학원. 뭐 이건 나중에 쓰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봐봐. 그럼 자 거기 254페이지 볼까요? 자 전기분포 N과 시그마 제곱을 따른 확률 그래프가 요거죠. M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정의역. 여기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잘랐잖아요? 그럼 얘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fx dx가 1이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겠지만 약간 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반띵했잖아. 대칭이 되면 그럼 여기 0.5% 여기 0.5죠. 그러니까 50% 50% 아니겠죠? 확률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P의 X가 M보다 작을 확률이랑 P의 X가 M보다 클 확률이 0.5.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fx는 항상 역시나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봐봐. 최대값 어디야? 여기가 뭘까요? 여기 좌표가 m, 자 여기다가 m 넣으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 1이죠. 그럼 얘가 되면서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시그마는 루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조심. 그럼 얘가 꼭지점이면서 제일 최대값이죠. 여기서 질문. 그럼 시그마가 크면 최대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시그마가 작으면 올라가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이제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그 255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인데,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에 아직 254페이지는 내용은 뭐 평균이다, 분산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니네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것들이 배웠으면서 말이야. 또 배우려고 하고 말이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를 풀어야지. 자,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m을 고정할 거예요. m을 고정한다는 건 얘가 안 바뀌고 그 자리에 딱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m을 고정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 그렸어요. 여기가 m이에요.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좀 꼭지름 적어져.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왜?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니까 가운데를 쭉 뽑아 올리면 옆에 있는 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눕혔어요. 이렇게 눕혔어요. 이런 식으로 눕혔어요. 이렇게. 이건 밑으로 내린 거죠. 이렇게. 누른 거죠. 그럼 옆으로 퍼지겠죠. 전체 넓이 1이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떡이야 얘가. 하얀 여기 떡이 있어. 떡뭉치를 이렇게 놔둔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이 떡 전체 넓이는 1이야. 전체 양은. 알겠지? 그럼 내가 이 떡을 가운데 이렇게 모으면 노란색이 되죠. 노란색이 되죠. 이 떡을 가운데서 눌러서 이렇게 착 펼치면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근데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시그마를 변형할 거예요. 질문. 노란색은 시그마가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죠. 자,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가 원래 뭐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디 들어가? 산포도. 산포도가 뭐였어? 얼마나 퍼져 있냐? 시그마 작다라는 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평균 주위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은요? 시그마가 커진 거죠. 표준 편차, 분산, 산포도가 컸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질문.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뭐가 더 고릅니까? 고르다. 여기서 분포가 조심해야 되는 단어거든요. 얘가 분포가 고르다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노란색이 고른 겁니다. 고른 건 평균주의에 모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양공 기억나요? 양공 썼을 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4하고 5하고 6점을 썼고 얘가 1하고 5하고 9점을 썼어요. 누가 고르게 쓴 거라고? 얘가 고르게 쓴 거잖아요.
평균 주위에 몰려있는 게 고른 거예요. 넓게 펴져 있으니까 고르게 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얘기했다 이거. 됐죠? 그럼 시그마가 결정하는 건 뭘까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럼 모양이 똑같으면 시그마가 똑같다라는 개념이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그래 거기 써있어. 255페이지에. 시그마 값이 2번에 M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고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제 표준 편차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런 뜻을 이해해야지 꼭지점만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기했다. 그럼 반대로 자 이거 지우고 반대로 만약에 시그마를 고정했다고 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모양이 같다.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겠네. 느낌상 시간에 이게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럼 뭐예요? 똑같은 모양의 위치만 바뀐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55페이지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1232번 같은 경우 거기 1232번에 디귿에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 더 고르다. 맞는 얘기죠?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가면 더 어려워요. 1235, 1236 조심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를 읽는 방법을 구할 거거든요. 자, 유형 5랑 유형 6을 나중에 풀고요. 유형 7로부터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부탁이야. 부탁했다. 뭐 아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할 거니까. 정규분포 곡선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어떤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M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해변수 X가 정규분포 노말에서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아까 fx 기억나죠? 이거거든요? 적분할래? 하고 싶어요? 저 fx를 여기다 넣고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긴 하는데 저 방법을. 근데 배워도 하기 싫은 애가 저거 오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못해요, 나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를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외웠다 나중에 금고 다칩니다. 뭘 하냐면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차피 니네가 정시 보면, 수능 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라서. 솔직히 얘기하면 통계 쪽에서 지분을 한 30% 이상 갖고 있는 애가 정규분포예요. 쟤를 모르면 그냥 통계적 수준 다 망하고 뒤가 다 망해요. 배웠으면 알 거 아니야. 수업을 들은 거 안 들은 거야. 자, 표준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내가 뭐라 했지? 시그마는 모양을 만들고 M은 자리를 바꾸지. 맞아? 그럼 얘를 어디다 옮길 거냐면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에다가 옮길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면 얘가 중간이 딱 0이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가 1이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표준화 작업에서 Z라는 녀석을 할 건데 얘는 항상 정규분포 0의 1의 제곱을 따르면 여잖아. 0이고 1이고 이렇게. 쟤를 스탠다드, 즉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준화 작업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Z는 저기서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잘 봐. x-m이면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럼 m이 있다가 어디로 간 거야? 0으로 간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얘기? 다 풀어줬냐? 아니다. 여기서 m에서 m을 뺐잖아. 0으로 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죠.
그럼 전체적인 모양은 시그마로 나왔으니까 시그마가 1이 되겠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서 2의 x라는 애가 m이라는 거잖아요. 저기서. 그치? 그 다음에 v의 x가 시그마의 제곱이라면서요. 아니면 시그마 x가 시그마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z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2에 z를 하면 여기서 z라는 건 다시 해서 시그마 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1의 m이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2에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시그마 분의 1의 2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니까 0이죠. 이렇게. 평이 0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다 빈칸 넣기로 했었다. 그럼 시그마 z는요? 시그마의 z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인데 분산만 표준 편차는 뒤에 딸린 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야? 시그마의 절대값 분의 1에 시그마의 x 그러니까 1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서 요걸 거쳐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바꾸고 나서 뭘 하느냐? 좀 이따 또 설명할 거야. 잘 들어.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이제 우리가 알아들었으니까. 학교에서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야지, 얘들아. 이거는 학교에서 다 듣고서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 스탠다드에서 뭘 하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말 들어봤죠? 책 맨 뒤에 보면 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표가 있어요. 걔는 뭘 계산해 놓은 거냐면 여기 z는 이라고 하고 정규분포 0의 1의 제곱이라는 녀석에서 요거요. 여기서 0부터 여기 스몰 z까지의 요 넓이를 미리 계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다 계산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적분 방법으로 다 계산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fz는 아주 간단해요. 왜요? 시그마가 1이니까 이게 루트 2 파이 분의 1일 거고 저 위에 뭐가 들어갈 거 아니야? x-m분의 시그마잖아요. 이거 z제곱이 들어가죠. 2분의 z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시그마분의 x-m의 제곱 전체가 z니까 이게 이 그래프라고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기 생각보다 쉬워요. 이건 계산하기. 윤희 아까 했잖아. 무적분해서. 뭐야 이 표정은? 이거 할래 하면 나 같으면 이거 하지. 아니야?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문과 애들은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배운다고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학교에서 구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항상 문제가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구해놨다는 거죠. 0, z 여기 z라는 거예요. 소문자 z. 요거 값을 미리 계산을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아직 여기로 가지 않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여기서 선생님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첫 단계 여러 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마이너스 a부터 z b까지 어떻게 구해요? 그림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거 배웠잖아. 조금만 하고 넘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b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대칭이니까 0부터 z가 a까지에다가 b에 0부터 z가 이딴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배웠지? 할 줄 알지? 나머지 안 해도 돼요? 하나만 물어볼까? 이거 어떻게 구해요? 괜찮죠? 안 해도 되지? 좋아요. 그럼 난 이거 믿고 넘어갑니다. 거기 나올 거야, 문제. 풀다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통계적시험 조금이라도 설명해야 돼서. 저번에 큰 수법칙. 에이씨. 큰 수법칙 안 했네. 자, 그러면, 다 지웠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요. 얘는 구했다 치자고요. 여기에 내가 구하려는 얘는요. 뭐 어떻게 해서는 되겠대요. 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했죠?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했죠. 자, 아까 내가 떡 얘기를 했다. 그럼 여기다가 색칠을 하세요. 이 떡에다가 이 모양을 얘기했어요. 이 모양이 얼마야? 전체 떡의 넓이가 양이 1일 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이걸 자리를, 얘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 위로 올리든 내려. 그래서 색칠된 부분은 요렇게 여기 있는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냐는 거죠. 대신에 여기 A와 여기 B가 이 작업에 의해서 Z로 왔을 때 뭐야? A-M부터 시그마의 B-M으로 바뀌어서 P에 만약에 A가 X가 B면 요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얘를 P의 시그마의 A-M보다 Z 시그마의 B-M보다 작다라고 해서 저 빨간색 넓이와 이 빨간색 넓이는 같다라는 얘기로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이게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이걸 미친듯이 설명하냐면 나중에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아마 이 방법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텐데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유형? Z를 내가 만들고 M을 내가 구하고 시그마를 내가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번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앞에 보면 다시 앞에 가서 유형 5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할 때 그래프의 모양을 따져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정규분포의 유형 5는 이걸 우리가 못 구해도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 때문에 항상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규분포 곡선이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까지를 줬을 때 최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37번 어떻게 해야 돼? 2a-5와 4a 플러스 1의 중간값이 7이어야 되죠. 그래야 정규분포 곡선의 넓이가 제일 크잖아요. 이해했니? 그거 하나만 알면 여기 있는 거 다 풀려요. 자, 6번 유형 6 넘어가. 이걸 계산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야? 시그마 m 빼기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 넓이를 구한 건데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Z를 쓰셔도 되는데 Z 쓰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하고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그마 이렇게 안 나오고 1244번처럼요. 26부터 A까지가 0.135그래. 그럼 A가 얼마여야 30이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해봐. 이거 배웠으면 할 줄 알아, 그거. 아시겠죠? 안 해도 되지? 1246번도 어려워요. 64보다 크고 56보다 작으면 M이 얼마야? 64와 56의 중앙값. 그게 M이겠지. 대칭이잖아.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유형 8번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요거 개선을 할 건데 거기 유형 1번, 1단계 1번에 나와 있잖아요. 평균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으면 그 중간값이다. 이런 것들. 함수의 성질 나와 있죠. 3번. fa-x와 b 플러스 x가 같으면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는 대칭이다. 이런 거. 뭐 이런 건 이제 내가 다 알 테니까 설명 안 할게요. 슉. 자, 그리고 이제 263페이지에 확률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구하기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할만해. 계속 계산만 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그냥 하면 돼. 유형 10으로 가봐요. 이제부터 뭐가 돼? 활용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앞에 문제를 봐봐. 확률 x가 평균이 얼마야? 표준 편차가 얼마야? 다 나와 있었지. 근데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니네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황을 주는 거야. 뭐 이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뭐 상황에서 뭐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은 평균이 얼마인데 뭐 이상의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더 뒤에 가면 니네가 평균에서 두수, 인원수를 구해야 되고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뭐 몇 명 이상이어야 시험에 통과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12번에 가면
확률 됐을 때 미만일 확률은,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나중에 뭐 하냐면 조건부 확률도 구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확률 변수 활용은 미지수 구하기. 또 269페이지 유형 14번 별표. 확률 변수가 두 개일 때. 이건 아마 풀다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 문제는 확률 변수를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만 잡고 풀면 망하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두 개인지 아닌지도 못 잡고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형 15번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개야? 확률 변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풀어봐 다. 지금 풀 시간이 없어서 풀어보고서 나중에 한번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더 시험 잘 본 거야? 라는 건 전부 다 다른 편견과 다른 표준 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Z화 시켜서 같은 곡선 안에서 위치를 따지시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는 국어가 더 높은데 확률 변수에서 Z로 바꿨더니 수학이 더 앞이야. 그러면 애들에 비해서 내가 수학을 더 잘 본 거예요. 점수를 봤을 때는 국어가 높지만 거긴 국어가 낮네? 아무튼 수학이 더 높지만 봤을 때는 국어를 더 잘 본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 Z화 같은 곡선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쳐다보지 않고 애들이 다 아는 거지. 자, 유명한 유형 17번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최저 점수 구하기. 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몇 점 이상이면 그 안에 들어간대. 만약에 1000명 중에 20명을 뽑아. 그러면 2%죠. 2%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몇 점 이상이어야 2%냐. 이런 거. 평균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27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적 추정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 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야?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그럼 대충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지난 시간에 그 대충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지문이 많았단 말이야? 이런 실망했네. 아니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듣는구나. 자, X는 이항분포 NP를 따라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N이 충분히 크다. 근데 이제 가끔 애들이 물어보고 선생님 얼마가 N이 충분히 크다요? 거기 써있어. 저기 4번에 참고 4번에 N이 값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가 5보다 크거나 NQ가 5보다 크건 동시에 만족시킬 때다. 그래서 N이 한 30 이상이면 웬만하면 커요. 확률이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그럴 거 아니야. 6분의 1만 나오도 주사역이니까 30이면 6분의 1 곱하면 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사위를 던질 거다? 근데 X는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오는 건데 내가 미친듯이 120번을 던졌어. 그리고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럼 평균은 20이니까 딱 좋지. 근데 갑자기 얘가 이걸 물어봤어. 야, 그럼 1의 눈이 120번 중에 30번 이상 나오고 그냥 작게 갈게. 33번 이하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니네 이거 뭐야? 이항분포야 얘들아? 정규분포처럼 풀면 안 되잖아. 선생님 범인데요? 아니 얘는 몇 번 나오냐고 물어본 거니까 결국엔 이거지. 잘 봐. 아이고 하나만 줄이자. 팔 아파. 자 이거잖아. 구해볼래? 어떻게 돼? 벌써 공식 까먹은 거 아니지? 120C 30 6분의 1에 30 6분의 5에 90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잖아. 120에 31 6분의 1에 31 6분의 5에 89 이렇게 그치? 하나만 더 적어? 팔 아픈데? 32 6분의 1에 32 6분의 5에 8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계산할 거야? 싫어. 안 할래. 선생님은 왜 아까 큰 수업치라고 얘기했냐면 저번 프린트인데 잠깐 설명할게. 큰 수업치 이게 있어야 기가 가능해.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10분밖에 안 남았어. 잘 들어. 내가 방금 얘기한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질 건데 n번 던질 거야.
네, 1의 돈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n을 처음에는 한 20번 던지고 그 다음에 한 30번 던지고 그 다음에 50번 던지겠지.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 이건 아니구나. 미안. 처음 얘기합니다. 주사위를 1의 등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진짜 6번 던지면 한 번 나와? 아니요. 6번 다 나올 수도 있어. 4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에이, 그럼 저건 사기잖아요. 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건 수학적 확률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산을 한 거라고. 6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해서 계산을 한 거야. 왜? 확률이라는 건 예상을 하는 거니까. 맞지? 근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야구 좋아해? 이거 야구하면 안 되는데 원래. 옛날에 이거 왜 있어가지고. 옛날에 야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여자애들이 한 번 나랬어요. 저긴 야구를 모르는데요? 야구에 타율이라는 게 있어. 타석에 10번 들어섰는데 안타를 3번 쳤어. 그럼 얘는 타율이 얼마야? 10분의 3인 거지. 그러니까 10번 가서 3번 친 거니까. 이해되니? 그걸 타율이라고 그래. 이건 계산한 게 아니라 직접 얘가 실행해서 나온 확률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는 뭐라 그랬어? 자료의 정리야. 확률은 예상을 하는 거야. 이해했지? 오케이? 근데 주사위를 600번 던져봐. 그럼 진짜 100번 정도 일이 나와. 아, 그렇게 안 돼. 6,000번 던져. 6만 번 던져. 6억 번 던져. 즉,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야. 그게 필수 법칙이야. 그래서 n이 2일 때의 20일 때 확률이랑 30일 때 확률, 50일 때 확률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내가 뭐라 했어? 이거 이산이야. 점 그래프라서 20은 약간 이런 모양이 돼. 이렇게.